최근에 사기 범죄가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024년 들어서도 벌써 32만 건, 범죄 4건 중에 1건이 사기 범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하루만 해도 대한민국에서 1200명이 사기를 당했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을 사기꾼 공화국이라고, 사기공화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해도 하나도 과하다라고 사람들이 느끼지 않습니다. 전세 사기, 부동산 사기, 뭐 투자 사기, 코인 사기, 주식 사기, 부동산 사기, 뭐 이름을 갖다 붙일 게 너무도 많다라는 겁니다. 다단계 사기도 있고요, 뭐 로맨스 캠 사기도 있고, 이렇게 사기가 많은데도 왜 사기가 안 줄어드는 걸까요? 저는 근본적인 건 사기로 인한 이 처벌 수위가 너무 낮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기를 저질러서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은 수억에서 수백억인데 추징 거의 안 해도, 추징도 거의 안 당하고, 처벌도 고작 해봤자 1년, 2년, 3년, 뭐 5년, 뭐 수십억, 수백억 해야 겨우 뭐 7년, 10년 사니까, 아유, 그래, 수백억 정도 이렇게 해먹고 실형으로 3년, 5년 사는 거는, 아유, 충분히 해볼 만한 장사다라고 사람들이 계산을 다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는 없겠지만 일정 부분이라도 줄이려면은 처벌 수위를 좀 되게 높여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뭐 다 써버렸다, 뭐 유흥으로 돈 다 썼다 이러면은 추징이 안 되는 게 현실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끝나면 안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실제로는 돈을 다 써버렸다. 예를 들어서 사기 피해 금액이, 사기 저지른 금액이 10억 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뭐 유흥으로 다 써서 돈이 없다라고 하면요, 그 10억을 강제 노역이라도 시켜서, 일을 시켜서 돈을 벌어서 이 피해 금액을 회복하게끔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뭐 사기쳐서 해먹는 돈은 자기 돈이고 피해액은 그냥 피해자가 그냥 알아서 떠안는 걸로, 이런 이제 세태가 만연하다 보니까 사기 범죄가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저렇게 사기로 신고하고 이 고소 고발을 진행하는 건은 실제 일어난 사기건에 비해서 적습니다. 우리가 10명이 사기를 당했다라고 하면 10명이 다 사기죄로 고소를 하느냐고요? 아닙니다. 사기냐 아니냐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서 변호사하고 상담하면 변호사들이 얘기 들어보고, 그거는 사기로 못 쳐넣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피해자는 그냥 하늘이 무너지고 그냥 낙심하고 포기해버립니다. 아니면 또 다른 변호사를 찾고 또 찾아요. 그렇게 해서 소장을 열심히 썼어요. 경찰서 가요. 경찰 수사관이 이거는 민사지 형사건이 못 됩니다. 그러면 또 포기합니다. 또 경찰관이 받아들여 가지고 이걸 검찰로 넘겨요. 근데 검찰에서 이 수사 내용 부족으로 다시 재조사를 내려버립니다. 그럼 또 포기합니다. 그리고 재판이 이제 열리는 게, 공판 열리는 게, 공판기를 잡는 게 금방입니까? 이것도 되게 오래 걸립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과정이요, 1년, 2년, 3년, 뭐 심한 경우에는 4, 5년도 걸립니다. 저의 경우에는 5년 걸렸어요. 5년하고도 한 3, 4개월이 걸렸어요. 무슨 얘기냐? 매우 오래 걸리는 이야기이다 한 거죠. 저는 그나마 운 좋게 그 사기꾼을 쳐넣었습니다. 1년 4개월 실형으로요. 근데 제가 손해본 피해를 받은 금액에 비하면 아주 미미하고 적죠. 그리고 이제 변호사도 이 사건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실형을 많이 받았다, 1년 4개월을 많이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바로 구속이 된 것 또한 되게 이례적이다라고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저에게는 아주 운이 좋았던 거죠. 근데 보통의 사람들이 전세 사기, 아니면 주식 사기, 투자 사기, 여러 가지 사기로 쳐넣어도 있잖아요. 사기죄로 성립 안 하는 경우도 되게 많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피해액에 대해서는요, 피해액을 해결하는 건 형사가 아니죠. 그건 또 별도로 민사로 또 풀어야 되는 숙제입니다. 이런 일들이 너무도 많다라는 거. 이걸 과연 감내하고 견디고 이렇게 피해자가 이걸 수습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정말 많은 이들이 수습 못하고 그냥 포기하고 화병 안고 사는 경우가 너무도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사기가 많은 게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하면 한국이 유독 심합니다.
왜 심하겠습니까? 사기죄에 대한 이 처벌이 너무도 솜방망이 처벌이기 때문에 사기 건수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월등히 높다라는 겁니다. 범죄에 대한 처벌을 높인다고 사기죄가 없어지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한번 사기치다 걸리면 인생이 파멸한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형이 다른 범죄에 비해서 3배, 5배, 10배 이상 높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좀 조심하며 살아갈 거다라는 겁니다. 그런 생각, 그런 마음, 그런 각오로 지내야 된다라고 강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정말 답이 없다라는 겁니다. 위험한 시대를 살아가는데 보통의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아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사기 당하면 사기 네가 당한 네가 바보 정신이고 네가 욕심 부렸으니까 당하는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대한민국에 이 사기를 당하는 피해자들이 너무도 많다라는 거. 가장 오래된 지인들, 측근들, 친척들, 심한 경우에는 가족까지 이 사기의 대상으로 이렇게 삼아가지고 사기치는 놈들이 너무도 많다라는 겁니다. 꽤나 무서운 시대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며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게 되려나, 얼마나 어려움들이 많을까 생각해보면 걱정이 많이 되죠. 우울하고 답답하고 안 좋은 얘기라는 걸 너무도 잘 압니다. 하지만 감히 말씀드립니다. 사기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수익률 10% 이상이다 라고 하면 아예 그냥 손절, 수익률 10% 이상을 보장해준다, 원금 보장해준다 이런 얘기하면 그 사람하고는 손절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너무 자신에게 잘해주는 사람, 너무 호의를 베푸는 사람 또한 의심해봐야 됩니다. 왜 의심해봐야 되겠습니까? 여차하다가는 인생이 다 날아갈 수 있을 정도로 아주 큰 쇼크, 큰 충격을 겪게 만드는 놈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대체로 자기에게 아주 잘해줬던 사람, 둘도 없는 이 인연을 맺었던 사람, 그런 이들이 아주 큰 사기, 큰 피해를 입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좀 더 조심하고 좀 더 우려하고 좀 더 냉정하게 살아가겠다라고 각오해야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지내야, 그렇게 살아야, 그래야 삶을 지켜낼 수 있더라고요. 참 살아가기가 힘들고 사방에 지뢰밭이라서 너무 많은 이들이 당하기도 하고 피해가기도 힘들고 많은 고통 속에 살아가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런 처지로 그렇게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라는 고민들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욱 조심하고 더 신중하게 살아가고, 내가 땀 흘려서 내 힘으로 번 돈이 아니면 내 돈이 아니다, 뭐 이런 각오로,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렇게 지내야, 그렇게 살아야 이 험한 시대를 조금이라도 덜 위험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다 보니 조심하라는 게 너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어쩌겠습니까? 조심해야 삶을 지킬 수 있으니 말입니다. 이상입니다.